예전에 그 세무법인에서 일할 때 일주일에 5일을 순대국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죠. 아, 점심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순 없을까? 그래서 개업을 하고 싶었어요, 늘. 공인중개사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네 사무실에 2.5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책상을 제 거 하나 놓고 직원분 거 하나 놓고,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규모로, 대신에 친구가 기장료를 안 받는 대신 방을 무료로 쓰는 조건이어서 그렇게 1년 정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진짜 세무사가 맞는지. 너무 영세하니까. 그 맞은편에 파리바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바게트로 쪼르르 달려가서 거기에서 미팅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막상 개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많이 났어요. 도대체 어디에 가서 고객을 만나야 되지? 누구한테 소개를 받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 고민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줬던 조언이,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 꼭 고객일 필요가 있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보니까 제가 뭐 나이트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어요? 클럽에 가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냥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 지영아, 우리 식사하는데 내가 술은 살게.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람 한 명만 좀 데려와. 그러면 내가 그날 술이랑 밥을 살게. 라고 해서 한 달에 3명 정도를 만났어요. 그냥 완전히 새롭고 모르는 사람을. 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제 그 해 1월부터는 한 달에 6명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뭐 각종 모임에도 많이 다녔고, 만약에 제가 개업을 막상 한 상태로 영업을 시작했더라면 불안하기도 했고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새롭게 모르는 사람을 안다는 것만 집중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분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친구가 되면, 야, 네 주변에 세무사 필요한 일이 있으면 꼭 나를 찾아야 돼. 그거 하나만 약속해줘.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죠.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금처럼. Heal my come today. Heal my come and take. Heal my come and take away the pain. 1월 부가세를 앞두고 이제 부가세 신고대리 업체나 빨리 기장거래처를 좀 늘려야겠다. 그때쯤에 고객분들이 세무사를 찾는 니즈가 강하게 올라올 때거든요. 그리고 좀 오래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 포스트잇 정도면은 다 사용하고 버리겠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동안은 이렇게 표지에 있는 광고 문구나 이런 걸 보실 것 같더라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제 직원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직원분이 보고, 어머,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좀 한번 사장님 보세요. 까지를 만드는 것까지 생각했어요. 좀 재밌게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우는 사진을 붙여가지고, 무슨 세무사가 이런 것까지 하지? 라고 해서 안에를 열면 제 멀쩡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연트럴 파크로 포스트잇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혼자 길을 떠나요. 그런 걸 돌린다고 했을 때 연락이 올까 싶었는데 또 연락을 주셨고, 돌방 영업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뭐든지 노력하면 된다 라는 좀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세무사들이 그때만 해도 인스타그램으로 영업할 생각을 잘 못했어요. 2019년 5월 31일은 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막 이거 누가 봐요. 넘기지. 원래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되게 관심을 갖고 사진을 또 막 자주 올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심심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관종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막 휴대폰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죠. 블로그라는 거는 활자 매체, 즉 글을 읽고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딱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세무에 접목을 시키고 내가 재밌게 노는 걸 올리는데 이거하고 영업을 좀 직결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주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패러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게 됐었죠. 저는 고객들하고 소통도 하고 싶었고 인간관계도 맺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20대, 30대 고객층을 타겟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인스타그램으로 영업을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게 씨를 뿌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객을 만나서 오늘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 그게 오늘 제가 거둬들일 수도 있지만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 거두는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매일매일 내가 씨앗을 뿌리다 보면 결국에 확률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10분을 만나서 제가 5분이 제 고객이 된다면 만나는 숫자를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개업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한 번도 영업을 게을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에너자이저는 아니라 계속 지치거든요. 매너리즘도 오고 번아웃이 오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 그때마다 같이 갈 수 있는 건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다시 나한테 힘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지금껏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예. 세무사란 직업은 그래요. 고객이 매출을 1억 하실 때 만났을 때도 세무사지만 100억 할 때 만나면 이 고객이 1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사실 직접 간접적으로 같이 동반자처럼 걸어가 주는 사람이 세무사거든요. 2015년 2월 달에 개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제 고객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을 한 15분 정도를 모시고 저 이제 앞으로 개업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이 다 모여서 제가 이제 카페 하나를 대관을 했고 케이터링 서비스도 예약을 하고 저는 항상 파티를 열 때 성비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와서 어떤 재미도 있지만 유익함도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뭐 법무사님 모신 적도 있고 노무사님 모신 적도 있고 다이어트 강의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좀 다채롭게 구성을 해서 대표님들하고 만났었어요. 그걸 이제 저희는 홍라인의 비밀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열고 있고요. 벌써 5회째를 맞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다 사업을 하시고 자기 사업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 너무 재밌게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어디 택배 박스가 좋다 뭐 이런 거부터 서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좀 교류하시고 인맥들을 좀 이렇게 커넥팅하는, 연결하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곳 마포구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마포구에 뭔가 다시 봉사하거나 마포구에서 번 돈을 다시 여기에다 환원할 수 있는 정말 큰 꿈이지만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사실 꿈이긴 합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저는 유튜브를 즐겁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세무나 회계를 좀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업수기 편을 보시는 분들,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이뤄야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은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좀 힘내시고 이 영업수기 편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아, 홍지영도 저렇게 단칸방에서 시작했구나 하면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해볼까요?